안녕하세요. 공부의 우영재입니다.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심근질환 공부를 해볼 텐데요. 이 파트도 별로 어렵지 않고 몇 가지 중요 키포인트들만 알고 있으면 틀릴 일이 많지 않아서 가볍게 볼 수 있는 파트입니다. 순서대로 DCMP, 호금, RCMP, 그 다음에 마이오카르다이티스 이렇게 순서대로 나와 있는데 각각 내용들이 많지 않으니까 오늘 한 번에 다 하겠습니다. 우선 심근병증 cardiomyopathy라 함은 심장 근육 자체의 1차적인 이상에 의한 질환들을 말하는데 이제 거기 들어가는 게 DCMP, 그다음에 호금, RCMP 이렇게 들어갑니다. 첫 번째 이제 확장 심근병증 dilated cardiomyopathy부터 먼저 볼게요. DCMP는 말 그대로 심장이 늘어나서는 축 처지는 병 이거를 얘기하는데요. 사실 우리 지금까지 심장이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걸 뭐라고 하냐라고 하면 이제 congestive heart failure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이 CHF든 DCMP든 결국 이제 heart failure가 되는 거는 마찬가지인데 이제 CHF는 원인이 주로 이제 고혈압 같은 게 있어가지고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서 LV remodeling이 되는 거고 일종의 비가역적인 체인지가 오는 건데 DCMP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심장 근육 세포에 직접 작용해서 뭐 독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이제 심장 근육 자체가 급성으로 몇 주 내로 문제가 생겨서 축 처지는 거를 이제 DCMP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결과는 똑같은데 원인이 심장 근육 세포 자체의 손상이냐 아니면 이게 장기간에 걸친 cardiac remodeling이냐 이렇게 나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DCMP는 사실 이제 원인을 알 수 없이 그냥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런 게 시험에 나오기는 조금 어려우니까 이제 그래서 일부 very small portion이라고 되어 있지만 밑에 이런 것들이 원인이 간별한 것들, 이제 간별이 가능한 것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런 게 사실은 시험에 잘 나와요. 그래서 몇 가지 있냐면은 이제 한 5가지 정도를 들 수가 있겠는데 첫 번째 viral myocarditis에 의해서 이제 DCMP가 생기는 거, 두 번째 이제 술 많이 먹어서 생기는 alcoholic cardiomyopathy. 그다음에 이제 분만 전후해서 갑자기 생기는 peripartum cardiomyopathy.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약이 원인이 되는 건데, 요게 이제 국시든 CK에든 참 잘 나오죠. 우선 이제 안트라사이클린 계열 항암제.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게 이제 아드리아마이신이라고도 부르는 이제 독소르비신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도 있는데 요거는 잘 안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트라스투주막 상품명 헐세틴. 요거 이제 헐세틴하고 아드리아마이신 요거 두 개 제일 잘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은 둘 다 유방암에 많이 쓰는 항암제라 가지고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약쟁이 문제가 거의 안 나오는데 이제 CK에서는 굉장히 자주 나오는 게 이제 코카인 그다음에 메스 이렇게 두 가지가 되겠어요. 이제 CK 보실 거면 여기까지 기억해 두셔야겠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stress induced cardiomyopathy, 흔히 이제 닥츠버 cardiomyopathy라고 하죠. 이것도 이제 중년 이후의 여성들에서 아주 큰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이제 가슴 통증을 호소한다면은 감별해야 하는 질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DCMP의 증상은 congestive heart failure와 굉장히 비슷해요. 숨쉬기 힘들다든지 몸이 힘이 쫙 빠진다 아니면 뭐 붓는다 이런 걸 호소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외에 애매한 가슴 불편함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굉장히 심하면은 심장 기능이 너무 떨어져서 syncope, arrhythmia 이런 게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해볼 만한 검사로는 이제 체스트 PH 찍어보면은 카르디오메갈리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그다음 또 이제 폐에 피가 꽉 찰 거니까 pulmonary venous marking이 뚜렷한 걸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뭐 이제 가슴도 불편하고 어쩌고 하니까 이제 EKG를 찍어보겠죠. 특별하게 나오는 거는 없고요. 사이너스 타키카르디아, AFib 뭐 이런 거 정도만 나오는 거를 이제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스페시픽 파인딩은 없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검사는 이제 에코카르디오그래피인데 찍어보면은 심장의 모든 체인버가 전부 축 처져가지고는 이제 벽도 얇아져 있고 이젝션 프랙션도 뚝뚝 떨어지는 거 이런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심부전이 생기니까 BNP 같은 heart failure 때 올라가는 그런 이제 마커들이 좀 뜰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아까 DCMP의 원인을 한 3가지, 5가지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이제 peripartum cardiomyopathy는 이제 강의록 상커 파트에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밑에 쭉 내리시면은 이제 그쪽 그 상커 파트에 이제 밑에 쭉 내리면은 임신 중 심혈관계 질환 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 들어가 있으니까 그거 읽어보시고요. 약물은 방금 설명드렸고 나머지 이제 3개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acute viral myocarditis에 의한 DCMP. 이제 원인은 이제 parvovirus, 그다음에 HHV6, 그다음에 이제 콕사키 바이러스 뭐 이렇게 다양하게 있다고 돼 있는데 이제 뭐 그 중에서 제일 잘 나오는 건 역시 콕사키 바이러스고요. 이제 가끔 나오는 게 아데노바이러스 뭐 정도가 되겠습니다.
요즘에는 사실 이제 코비드 관련해가지고 좀 나오는 편이죠. 어쨌든 간에 얘네들은 특징이 비교적 젊은 나이. 저는 이제 실습 때 고등학생이 걸린 것도 한번 봤거든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갑자기 이제 heart failure 증상을 보인다. 그러면서 이제 누워서 숨쉬기 힘들어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저기 몸이 붓는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제 자세히 히스토리를 해보면은 며칠 전에 며칠 전 아니면은 몇 주 전에 열나고 근육통이 있었던, 이제 뭐 감기 같은 증상이 있었다. 그러면은 이제 바이럴 마이오카르다이티스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진단하는 방법은 우선 이제 EKG가 있는데 뭐 별다른 게 안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제 바이럴 마이오카르다이티스의 특징은 ST elevation of all these 뭐 이런 거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에코카디오그래피 보면은 이제 다른 DCMP처럼 이제 심장의 모든 체인버들이 축 처진 걸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요. 이제 MRI까지 찍어 보면은 이제 에피카르디움의 그 시그널 인핸스먼트를 확인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모르겠으면 이제 바이옵시 소견을 보고 바이럴 DNA나 RNA, 림포시틱 인필트레이션 이런 걸 확인할 수 있겠지만 처음부터 이런 바이옵시를 다짜고짜 하기는 조금 어렵겠죠. 그럼 치료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바이러스 자체에 대한 특이적인 치료는 없습니다. 이제 heart failure에 대한 치료를 서포티브하게 해주면서 이제 회복하기를 기대를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제 heart failure는 이제 베타 블로커, ACE inhibitor, ARBs, 그다음에 이제 diuretics 이런 걸 이제 써가지고 이제 심장을 조금 쉬게 해주는 게 기본이 되겠고요. 이런 걸로 만약에 회복이 잘 안 된다면 temporary vascular assist device 아니면 이제 heart transplant 이런 걸 이제 고려하게 되겠습니다. 아이고,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강의록을 방금 이제 봤는데, 원래 알코올릭 카디오마이오패시 있어야 되는 부분에 이제 엉뚱한 걸 넣어놨더라고요. 그냥 급하게 강의록을 수정을 했고요. 지금 다시 보니까 이제 처음에 여기 위에 제목 부분을 확장 심근병증이 아니고 제한 심근병증을 잘못 눌렀었다고요. 우리 지금까지 계속 확장 심근병증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볼게요. 그다음에 이제 alcoholic cardiomyopathy 이건데 이것도 이제 일반적인 heart failure 증상 보이는 거는 다른 거랑 비슷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과거력상 뚜렷한 heavy alcohol abuse 아니면은 뭐 이제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alcoholic hepatitis 아니면 alcoholic cirrhosis 이런 것들이 히스토리 명확하게 있다면은 그럼 혹시 alcoholic cardiomyopathy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진단할 때는 우선 술을 진짜 많이 먹긴 먹었냐 이게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게 있으면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술 때문에 정말 생긴 건지 아니면은 다른 것 때문에 생기는지 확인을 해야 되니까 다른 에티올로지 뭐 예를 들면 이제 coronary artery disease라든지 이런 거를 확실하게 이제 배제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기본적으로 배제 진단입니다. 그래서 진단할 때는 이제 랩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우선은 이제 술을 많이 먹으면은요, 물론 이제 folate deficiency에 의해서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은 술 자체에 의해서도 이런 이제 매크로시틱 아네미아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술 많이 먹은 거 확인하기 굉장히 좋은 방법이 이제 이 OTPT 상승이죠. 근데, 이제 다른 간질환은요, 일반적으로 AST나 ALT, 이제 이 비율을 보시면은, AST에 비해서 ALT가 더 많이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둘 다 이제 우리 보통 이제 간수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AST보다는 ALT가 조금 더 간에 스페시픽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간질환이 있으면은 ALT가 많이 올라간다는 거죠. 근데 알코올릭 헤파타이티스는 OT 이제 또는 이제 AST라고 부르는 그게 조금 더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AST가 ALT에 비해 2배 이상 높다. 이게 이 사람이 술을 많이 먹었다는 강력한 증거니까 꼭 확인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coronary artery disease나 아니면 이제 valvular disease를 배제하기 위해서 에코를 찍는다거나 하는 등의 이제 검사가 더 필요하겠죠. 치료는 물론 일반적인 이제 신부전의 약물 치료하고 비슷하게 하는데 더 중요한 거는 완전히 금주하는 거. 절주도 아니고 금주를 시켜야 되니까 반드시 금주 상담 연계를 시켜줘야 되겠습니다. 금주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다른 약물 치료보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stress-induced cardiomyopathy. 요 이제 타쿠츠보라고 하는데 일본 말이죠. 심장이 마치 이제 문어 잡는 항아리처럼 변한다 해서 이런 이름이 붙였다고 해요. 이제 주로 최근에 굉장히 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사람에서 보이는 현상입니다. 주로 이제 뭐 가족이 누가 사망했다든지 아니면 뭐 최근에 암을 진단받았든지 뭐 이런 경우에 볼 수가 있고요.
이건 다른 거랑은 조금 다른 게요. CC가 숨쉬기 힘들다 같은 이제 뭐 CHF의 그런 임상 증상을 보이는 게 아니고 주로 이제 체스트 페인으로 옵니다. 마치 이제 MI 같은 그런 이제 페인을 보이는데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이제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제 카테콜라민이 이제 surge가 확 와가지고 마이크로바스큘라 스파즘 이런 게 생기니까 이제 이스케믹 페인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환자 EKG 찍고 트로포닌 검사를 해보면은 트로포닌 검사도 오르고 그다음 이스케믹 체인지도 오르거든요. 그러면은 어이쿠 스테미 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얼른 이제 PCI를 준비시켜가지고 안지오방으로 부랴부랴 올려보내는 거죠. 근데 정작 안지오를 해보니까 요 사진처럼 말이에요. 그 혈관도 아주 깨끗하고 어디 막힌 데도 하나 없고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대신 이렇게 에코를 찍거나 아니면은 요 사진처럼 이제 레프트 벤트리클에 직접 이제 컨트라스트를 쫙 쏴서 이제 사진을 찍어보면은 요 모양이 어때요? 요 모양도 이제 약간 이렇게 항아리처럼 이렇게 나오고 요 모양이 아주 전형적이죠. 약간 이제 그 항아리 같은 그런 모양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MI가 아니고 타구치복 또는 이제 스트레스 인듀스드 카디오마이오패시구나 이제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도 이걸로 오면요 일단 코로나리 안지오그래피 자체는 이제 거의 대부분 하게 돼요. 왜냐하면은 워낙 랩이나 아니면은 증상이 이제 MI랑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이게 MI인지 아닌지 확실하게 감별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안지오를 통해 가지고 확실하게 MI를 배제를 하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서포티브 케어를 이제 잘 해줘야 된다. 그러면은 수주 뒤에 돌아오게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DCMP들은요, 일반적으로 치료를 어떻게 하냐면요, 원인이 명확하면 원인에 대한 치료를 해줘야겠죠. 예를 들면 이제 알코올릭은 술을 끊는 거고, 근데 약물에 의한다? 그럼 약을 끊어야 되는 거고.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APP 생겼다든지 뭐 등등의 이제 뚜렷한 이제 아리드미아 때문에 이제 이렇게 생겼다? 그럼 뭐 아리드미아 치료를 해준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외에는요, 서포티브 케어를 잘 하는 거 외에는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아주 많은 경우에는 또 이디오패틱 하고요. 이렇게 이제 이디오패틱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치료 없는 것도 맞는 말이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Salt Restriction, 이제 ACmeter ARBs, 베타블로커, Diuretics, Digitalis 이런 거를 써가지고 서포티브 케어를 잘 해주면서 이제 심장을 쉬게 해주고 너무 못 뛰면은 어느 정도 뛰게 해주고 이런 식의 방법을 써주면은 이제 대부분은 원래대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뭐 그 외에는 이제 뭐 APB 생겼다면 안티코아귤레이션을 어느 정도 해준다든지 아니면 VT 같은 게 자꾸 생긴다거나 하면은 ICD 삽입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겠고요. 만약에 결국 회복이 안 되면서 환자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진다면은 그때는 심장 이식을 고려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치료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럼 DCMP는 이 정도 하고요. 다음은 이제 비대심근병증, HCM이라고도 하고 뭐 HCMP라고도 하죠. 주로 이렇게 있는데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Hypertrophic Cardiomyopathy 이 단어에 그 중간에 이제 obstructive를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O를 넣으면은 호금, HOCM 이렇게 부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어차피 중요한 게 이제 이 병태 생기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obstruction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이게 중요한 거니까 앞으로 이렇게 부르도록 할게요. 여기 이제 우리나라에는 잘 모르겠지만요. 미국에는 유병률이 이제 500분의 1 정도로 상당히 흔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은 제일 중요한 게 그 고혈압이라든지 판막 질환이지 다른 원인이 없는데 레프트 벤트리큘러 월에 하이퍼트로피가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아무데도 그 이제 다른 유전적인 원인 한 50% 정도에서는 오토소멀 도미넌트 유니트런스 패턴이 있지 않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심장벽이 두꺼워지는 거는 대체 무슨 문제냐? 근데 이제 이게 두 가지 임상 양상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둘 다 그 CK의 초빈출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두셔야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asymmetric LV hypertrophy, 이제 심장벽이 두꺼워지는데요. 균일하게 심장벽 자체가 두꺼워진다 그거보다는요. 여기 그 LV 월 septum 요 그림 한번 보시면은요. 물론 요 벽도 두꺼워지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여기 interventricular septum 요게 요 left ventricle 쪽으로 이렇게 두꺼워진다는 겁니다. 요 그림 굉장히 잘 그려진 그림인데 모양이 딱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여기 밑에 보시면 요거는 이제 부검할 때 소견인데 어때요? 이거 그 심장이 이제 잘라 나와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 심장이 굉장히 잘 잘라 나와가지고 패서피지올로지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죠. 이 느낌 딱 보니까 이거 보니까 느낌이 어떠세요? 이 레프트 벤트리클 내 이 외부 공간에서 요 에오르타 요쪽으로 나가는 이 길이
그러니까 이제 left ventricle outflow track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길이 굉장히 좁아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딱 드시죠? 그래서 이 길이 점점 좁아지는 거, 이게 호흡의 첫 번째 중요한 특징입니다. obstruction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idiopathic hypertrophic subaortic stenosis 이렇게 부른다고 하는데, 이제 idiopathic은 말 그대로 이제 특별히 원인이 없다는 얘기고, hypertrophy가 생겨가지고 subaortic, 그러니까 에오르타 밑부분, 그 부분이 두꺼워져가지고 좁아졌다 이런 얘기죠. 이제 같은 얘기입니다. 이거 이제 해석하셔가지고 이렇게 표현하더라도 이게 asymmetric elbow hypertrophy를 의미하는 거고, 주요 원인은 호흡입니다. 이거 이해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아마 근데 여기까지는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두 번째 게 시험에 잘 나와요. 바로 이제 systolic anterior motion, SAM of mitral valve anterior leaflet.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제가 앞에서 몇 번 말씀드리긴 했었는데, 이거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요 이제 부검 사진 한번 다시 보시면요. 요 나가는 길이요, 좁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혈액이 아주 못 나갈 길이냐?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요 길은 좁은데요. 이 심장벽 굉장히 두껍잖아요? 그럼 어때요? 수축하는 힘이 굉장히 강하겠죠. 그래서 혈액이 이 길로 이동할 때 강한 압력에 의해 가지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동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외에 AS에서도 이제 스테노시스가 심하면 심할수록 혈액의 속도가 점점 빨라지잖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이 사이의 길로 혈액이 이렇게 굉장히 빠르게 슈슈슉 하고 지나가는데, 이때 생기는 문제가 뭐냐면요. 그 베르누이의 원리라는 것에 의해서 이렇게 속도가 굉장히 빠른 유체는요, 옆으로 가하는 압력이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요 옆에 있는 요 하얀 그 얇은 이게 보이는 게 뭐예요? 바로 이게 이제 mitral valve의 anterior leaflet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휙 지나가다 보니까 요 혈액의 압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낮은 압력에 의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시스톨이 도중에 이렇게 이제 anterior 쪽으로 이렇게 이동한다. 즉 anterior motion, systolic anterior motion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막이 원래 어때요? 요 레프트 앵티리엄하고 벤트리클 사이에 여기를 이렇게 잘 막고 있어야 되죠, 시스톨이 동안에. 근데 그러지를 못하고 요 빠른 압력에 의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휙 빨려 들어가지고 제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여기 끌려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선 당연히 이제 제대로 못 막으니까 mitral regurgitation이 생기겠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게 끌려가다 보니까 아예 여기 에어르타 밑을 그냥 턱 하고 막아버릴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뇌로 가는 혈류량이 갑자기 뚝 떨어지니까 의식을 잃고 쓰러지겠죠. 자꾸 그런 게 반복되다 보면 그대로 죽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렇게 이제 심장벽이 당연히 두꺼워지니까 diastolic dysfunction, 폐비 생기겠죠? heart failure with preserved ejection fraction. 이제 요런 것들이 주요한 임상상이 되겠습니다. 뭐 임상상이보다는 중요한 이제 사망에 이르게 되는 이제 주요 이제 패서피지올로지가 되겠는데, 그래서 이게 도대체 임상적으로 우리가 어떤 증상 같은 거를 보이게 되냐면요. 사실 이거 있다고 다 젊을 때 모든 사람들이 젊을 때 운동하다 이제 갑자기 쓰러져 죽고 뭐 그런 건 아니에요. 이제 무증상으로 그냥 넘어가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가족 중에 뭐 certain cardiac death history가 있는 사람이라든지 뭐 그런 사람도 있고 뭐 그래요. 근데 어쨌든 간에 제일 흔하게 보이는 거는 이제 heart failure의 임상적인 증상들. 예를 들어 이제 dyspnea라든지 fatigue라든지 아니면 이런 걸 볼 수가 있겠죠. 아니면은 심장벽이 너무 두꺼우니까 left ventricular hypertrophy에 의해서 그것 때문에 이제 angina pain 이런 걸 동반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심하면 syncope, 심하면은 이제 sudden cardiac death 이런 걸 일으킬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심음의 특징이 중요하니까 기억해 두셔야죠. 국시에도 상당히 자주 나옵니다. 기본적으로는 AS랑 비슷해요. 왜냐하면은 에오르타 쪽으로 나가는 길이 막히니까 심음이 비슷하게 들리는 건 너무 당연하겠죠. 그래서 이제 mid systolic, systolic 중간에 crescendo, decrescendo, murmur 이게 들리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AS의 murmur랑 차이점은 뭐냐면요. AS의 murmur는 right second ischias 또는 이제 right upper sternal border 그쪽에서 들리게 되겠죠. 에어르타 밸브 좀 위쪽에 의해서.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은 이제 left third ischias, 그러니까 이제 Erb's area라는 데서 잘 들리는 거죠. 이제 거기서 잘 들리고 이제 다 생각해 보시면은 그 right upper sternal border에 비해서 이 left third ischias는 조금 아래쪽, 그 다음에 조금 더 왼쪽에 있죠. 그 왜 그렇게 그럴 거냐 생각해 보면은 이제 AS, 네뷸라 AS에 비해서는 조금 더 아래쪽이 막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거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동반되는 경우는 이제 에이펙스의 홀로시스톨 머머.
자, 이거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HCMP 있으면은 호흡금이 있으면은 이제 SAM mitral valve 그게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그때 mitral regurgitation이 생길 수 있다 그랬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그 mitral regurgitation의 홀로시스톨이 뭐죠? 같이 들릴 수밖에 없겠죠. 그다음에 또 같이 들리는 게 뭐냐면은 제4심음. 이거 제4심음 S4 못 때 들린다 그랬습니까? LV 월이 굉장히 딱딱하면 그때 들릴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이런 정도가 이제 심음이 들리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이제 예전에 청진 말씀드릴 때 보통은 발살발을 하면은 심음이 작아지고 그다음에 스쿼팅을 하면은 심음이 커진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발살발은 프리로드를 작게 하는 역할이고 스쿼팅은 프리로드랑 애프로드를 동시에 이제 크게 하는 역할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요 호흡금이랑 MVP는 반대죠. 자, 요 그림 다시 한번 다시 보세요.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여기 생겨먹은 것 자체가요. 여기 그 프리로드가 적어서 심장이 쪼그라들고 그 다음에 요 애프터로드가 적어가지고 혈액이 빠르게 확 가면 갈수록 이 좁아져 있는 모양, 그 다음에 LVOT obstruction 이런 게 좀 더 뚜렷하게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당연한 얘기니까 프리로드가 적어가지고 요 심장이 덜 채워져 있거나 아니면 애프터로드가 작아가지고 혈액이 빨리 가면 갈수록 멀멀가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대로 프리로드가 커가지고 심장이 좀 커지고 늘어나고 그다음에 애프터로드가 커가지고 혈액이 느리게 이동하면은 물론 이렇게 생겼겠지만 비교적 이 모양에 가까워질 거예요. 옆에 정상적인 심장 같은. 그래서 이제 호흡금은 굉장히 특이한 게 발살발을 하면은 오히려 발살발을 하면은 오히려 머머가 커지고 그다음에 스쿼팅을 하면은 머머가 작아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제 일반적인 파막 질환하고 조금 다르다 그랬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일반적인 파막 질환에서요 그런 그 다이나믹한 그런 이제 매뉴버를 잘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문제 풀 때는요 사실은 호흡금이 이렇게 된다는 것만 기억하셔도 크게 문제가 없기는 해요. 이제 비슷한 원리로 제가 저번에 mitral valve prolapse 말씀드릴 때도 이제 발살발을 하면은 머머가 왜 커진다 이 이유 말씀드렸었죠. 한 가지 조금 더 말씀드리면은 이제 손을 꽉 쥐었을 때 이때는 어때요? 애프터로드만 커지는 거죠. 요때 머머가 오히려 작아지는 거는 이제 호흡금 물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추가로 AS가 있겠습니다. 이제 시스톨릭 머머가 있을 때 AS랑 MR을 구별하는 방법이 손 꽉 쥐어가지고 머머 인테스티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이제 바로 그래서 이제 호흡금이 있을 때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심장의 프리로드를 작게 하는 거, 그다음에 애프터로드를 작게 하는 거, 즉 이제 페리퍼럴 바스큘러 리지스턴스를 낮추는 거 이런 게 안 되고요. 또 이제 그 다음에 수축력을 크게 하는 거 이런 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뭐가 있냐면은 바로 이제 여기 적어놓은 것들 이제 디지탈리스, 베타 아고니스트, 그 다음에 이제 다이우레틱스, 그 다음에 뭐 DHBCCB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어떠냐면은 수축력을 강화하게 하면서 이제 심장 자체가 이제 그 찌그러들게 만드는 그런 거를 더 심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호흡의 그 패서피지올로지를 더 심화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당연히 이런 거 안 되고 반대로 수축력을 약화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심장 박동수를 떨어뜨려 가지고 프리로더를 채우는 것들 예를 들어서 이제 베타 블로커라든지 아니면 논 DHBCCB 요런 거는 써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CCB CK에 이제 이런 걸 써야 되는데 이제 CK에 요거 이제 잘 나오는 내용이니까 이제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럼 제가 이런 내용을 이제 적어놨으니까 이제 요거 한번 잘 읽어보시고 옆에 여기 보시면 이제 HCMP 이제 murmur intensity에 대해서 이제 한 번 더 정리를 해놨으니까 요걸 한 번 더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lab evaluation 어떻게 되냐면은 이거 한번 볼게요. EKG에서는 어떻게 보이냐면은 이제 LVH 소견이 보이는데 자, 여기 보시면 이제 특히 이제 V5, 4, 5, 6 뭐 주로 이제 이제 V5, 6 이런 데서 보이게 되는데 이제 QRS가 30mm 이상으로 굉장히 높아집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T-wave inversion 이런 것도 보여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V4, 5 여기서는 이제 그 굉장히 이제 그 높아져가지고 LVH가 되어 있는 거 보이는데 여기 T-wave inversion까지는 안 보이네요. 이제 모든 게 다 보이는 건 아닌데 어쨌든 이런 거를 보면은 그 left ventricular wall hypertrophy가 있구나 이런 걸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또 그 다음에 이제 호흡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게 제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은 이제 interventricular wall
thickening, septum의 thickening이 보인다. 이제 그걸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interventricular wall의 그 탈분극으로 나타나는 게 뭐예요? 처음에 나오는 septal Q잖아요. 어때요? 그게 굉장히 그 두꺼워져 있기 때문에 이제 아주 딥하고 내로우하게 굉장히 Q 웨이브가 아주 뚜렷하게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요 사진 보면은 이제 처음에 이제 QRS가 이렇게 나올 때 사실 Q는 보일랑말랑 하는 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깊게 이렇게 나왔다는 것 자체가 interventricular wall septal thickening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이 두 가지 심전도를 보시면은 이제 각각의 이제 호흡 EKG 파인딩의 일부를 보이고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게, 이제 그런 걸 이제 종합적으로 확인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나타나는 건 이제 체스트 PA 같은 것도 이제 역시 찍어 볼 텐데요. 거의 정상으로 나와요, 체스트 PA는. 왜냐면은 요거 이제 DCMP처럼 심장이 축 처지거나 뭐 그런 거는 아니고 심장의 모양 자체는 멀쩡한데 안쪽으로 월이 두꺼워지는 거라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이제 가장 심장의 모양을 확실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은 역시 에코카르디오그래피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제 septal hypertrophy나 아니면 이제 systolic anterior motion 이런 거를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물론 뭐 이제 요즘에는 심장을 MRI로 이제 다이나믹하게 찍어보는 그런 방법들이 개발이 돼가지고 MRI도 찍어볼 수가 있겠는데요. 역시 이제 MRI는 좀 비용이 좀 비싸니까 아무래도 이제 에코 같은 거를 많이 찍게 되겠죠. 그 다음에 치료를 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sudden cardiac death를 유발할 수 있는 상황. 예를 들면은 뭐 격렬한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dehydration 돼가지고 프리로드가 줄어든다든지 뭐 이런 거를 피하는 거겠죠. 근데 만약에 이미 기절했는데 CPR로 간신히 살렸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RCD를 고려를 해야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보조적인 치료 방법으로는 할 수 있는 게 그 베타 블로커 아니면은 이제 non-DHBCCB 이런 것처럼 이제 그 심장 박동수를 심박수를 떨어뜨려서 가지고 프리로드를 충분하게 채워주면서 동시에 수축력도 약간 약화시킬 수 있는 약물들 뭐 이런 것들이 되겠는데요. 그럼 이제 베타블로커 중에서는 뭘 써줘야 되냐면 이론적으로는 이제 프로프라놀롤이 제일 좋다고 되어 있어요. 왜냐면은 프로프라놀롤은 약간의 이제 베이저 컨스트릭션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애프터로드를 늘려주는 추가적인 효과가 있어요. 근데 이제 사실 유답에는 뭐라고 나오면 이제 메토프롤롤이나 아니면 미토프롤롤 아니면 이제 아테놀 이런 거를 쓰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뭐 이제 이런 그 프로프라놀롤이냐 뭐 얘냐 해가지고 이제 이 종류가 이제 크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어쨌든 베타블로커 계통을 써가지고 허트레이트를 떨어뜨리면서 동시에 수축력도 떨어뜨린다. 이게 중요하겠고요. 비슷한 기능을 하는 게 non-DHCCB가 되겠다. 이 정도로 기억하시면 충분할 것 같아요. 이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효과가 애매할 때 할 수 있는 게 이제 surgical myectomy, 그다음에 septal ablation 해가지고 이제 근육 자체를 좀 떼어내든지 아니면 이제 괴사를 시켜가지고 그 하이퍼트로피를 좀 줄여주든지 이런 방법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진짜 흔히 동반하는 게 AFib을 동반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런 경우라면은 이제 그 이런 식으로 이제 레이트 컨트롤이랑 그다음에 안티코아귤레이션 이런 거를 잘 해줘야겠죠. 그다음에 이제 주의해야 될 약물로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이제 프리로드랑 애프터로드를 낮추는 것들 이런 거 안 되고요. 반대로 높여줘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심장의 수축력을 높이는 것들 이런 거 안 된다 그랬죠. 여기 나와 있는 게 이제 디지탈리스, 이제 바스다일레이트 주로 이제 DHBCCB, 그다음에 이제 다이우레틱스, 뭐 저기 막 추가적으로 이제 베타 아고니스트나 알코올, 뭐 술 먹으면 심장이 콱콱 뛰잖아요. 이런 것들은 좀 피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주제를 끝냈고요. 나머지 새끼 주제들 두 개를 얼른 보고 마칩시다. 우선 이제 제한 심근병증인데요. 이건 뭐냐면은 이 심장벽 자체가 굉장히 딱딱해져요. 그래가지고 특히 이제 이완이 제대로 안 되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원인은 굉장히 다양한데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아밀로이도시스, 헤모크로마토시스 이런 거 두 가지. 이제 국시에는 자주 안 나오지만 식힌이 굉장히 자주 나오는 거죠. sarcoidosis. 요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요. 요 정도랑 이제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이 나머지 것들은 이제 크게 잘 나오는 편들은 아니에요. 뭐 스클레로더마 그 정도? 이 정도까지만 기억하고 계시면은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인장성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하프 팹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이제 심장 이완이 제대로 잘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exercise intolerance, dyspnea 이런 것들이 생긴 거고요. 거기에 이제 뭘 더하냐면요. 마치 이제 constrictive pericarditis 같은 그런 임상상을 약간 보이게 되겠습니다. 뭐냐면은 dependent edema, 그다음에 ascites, 그다음에 헤파토메갈리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이게 왜냐면 그 right ventricle이 venous return을 제대로 받아주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RV failure의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겠죠.
그다음에 이제 피지컬 상에서는 어떻게 뭐냐가 나타나냐면 이제 우선 쿠스말 사인. 이거 뭐라 그랬냐면요. 그 인스피레이션 시에 JVP가 원래는 떨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이제 올라가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제 급격하게 증가하는 라이트 벤트리클의 프리로드를 라이트 벤트리클이 도저히 받아주질 못해서 오히려 이제 저귤러 베인이 쌓이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슷한 소견을 보이는 거는 constrictive pericarditis고요. 두 번째로 이제 심음 소견상에서는 뭐가 들리냐면 S3, S4 이런 게 들려요. 왜 그러냐면 심장벽이 굉장히 딱딱하니까 S4가 들린다. 그다음에 요 소리가 굉장히 멀리 들린다. 벽이 딱딱해서 저거 소리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밑에 이제 나와 있는 내용은 CK 내용인데요. 그 restrictive cardiomyopathy의 대표적인 원인인 아밀로이도시스에 대해서 조금 더 간단하게 이제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헤마톨로지 쪽에 보면은 조금 더 자세하게 써놓기는 했는데 이건 그냥 살짝만 좀 보십시다. 워낙 이게 그 클리니컬 매니페스테이션이 다양하다 보니까 이걸 꼼꼼하게 외워놓지 않으면 틀리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번 훑어볼게요. 제일 중요한 건 역시 이제 프로틴유리아랑 그다음에 페리퍼럴 에데마. 이제 소변에서 소변 검사, 거품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소변 검사를 하는데 딥스틱 검사를 해보면 정작 프로틴은 잘 안 나오죠. 근데 정량 검사를 해봤더니만 프로틴이 많이 나온다. 요게 이제 아밀로이도시스에 의한 프로틴 유리아의 특징이죠. 그 다음에 이 그 아밀로이드 프로틴들이 심장에 쌓이면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restrictive cardiomyopathy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양상은 half pep 같은 그런 양상 아니면 이제 congestive constrictive pericarditis 그런 것들이 상당히 비슷하다 이렇게 나타나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특이적인 건 뭐냐면요, conduction abnormality, 그 AV 블럭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동반해서 보일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제 심장의 전기 전도계 그런 부분에도 쌓여가지고 그 부분들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게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제 신경계에서는 또 보일 수 있는 게 autonomic and peripheral neuropathy 이런 손발 저림 감각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다음에 또 stroke. 왜 그러냐면 이제 스트로크는요 그 혈관들의 그 아밀로이드가 쌓여가지고 약해지다 보니까 쉽게 터지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신경계에 이제 근데 혈관들이 이렇게 터지는 거는 꼭 신경계뿐만 아니고 여러 군데서 이렇게 많이 터져 나갔죠. 이제 소화기 그래서 이제 소화기에서는 이제 아사이티스, 헤파토메갈리 이건 이제 heart failure 때문에 생기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화기 운동 장애랑 흡수 장애. 이거 왜 그러면 이제 장에도 그 아밀로이드들이 쌓여가지고 장들이 딱딱해지다 보니까 운동을 제대로 못해서 생기는 거고요. GI bleeding 역시 이제 혈관이 약해져가지고 터지는 거고요. 호흡기 쪽에서는 이제 pulmonary nodule, 그다음에 peripheral effusion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근골격계에서는 enlarged tongue, shoulder pad enlargement 이런 게 나오는데 역시 이제 그 부분에 쌓이니까 그렇게 생기는 거겠죠. 역시 이제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게 여기 피부 소견들인데요. 이 피부 자체가 굉장히 이제 푸석푸석하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왁스 스킨이 생긴다. 푸석푸석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굉장히 딱딱해지면서요. 심장이 두꺼워진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피부 겉가지고 이렇게 잡아 올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잡아 올리기가 힘들겠죠? 그다음에 여기 이제 핏줄이 터지다 보니까 이제 에키모시스라는 이제 페리포 오비탈 펄퓨라 이런 것들이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혈액 검사상에서 아네미아 굉장히 흔하게 생기죠. 이거 아네미아 굉장히 이제 중요한 소견입니다. 아밀로이드시스에서. 그러니까 이거 꼭 기억하셔야겠죠. 자, 그러면 이제 restrictive cardiomyopathy는 이제 이렇게 이제 진단하는 것 정도만 나오기 때문에 이 정도만 기억하셔도 충분하겠고요. 자, 오늘 마지막 주제인 심근염. 요즘 이제 코로나 백신 때문에 이 심근염이 굉장히 핫한 주제죠. 그래서 이제 국시나 임종평에도 그럼 좀 교수님들이 좀 더 내싣고 싶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어쨌든 요거는요, 요 밑에 그 이제 CK 정리본이 있으니까 요걸 바로 보시죠. 얘 에티올로지는 여러 가지로 굉장히 다양하지만 콕사케 바이러스나 아니면 아데노 바이러스가 굉장히 제일 흔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임상상이 어떠냐면요, 비교적 젊은 사람들 40, 50대 이하인데 갑자기 heart failure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heart failure 증상이라든지 아니면은 흉통 이런 거를 이제 주소로 오는데요. 자세히 캠으로 보면은 최근에 이제 viral URI라든지 뭐 이런 게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최근에 뭐 열났다, 좀 힘들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심장 근육에 염증이 생기면은 심장이 아예 축 처져 버리니까 이제 그 heart failure처럼 respiratory distress, 헤파토메갈리 이런 거를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요러다 보니까 이게 sudden cardiac death가 있어가지고 그 가능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sudden cardiac death. 이거 반드시 이제 입원시켜가지고 모니터링을 적극적으로 해줘야겠어요. 진단 어떻게 하냐면요.
엑스레이 상에서 이제 카디오메갈리랑 퍼머널 에데마 이런 거를 확인할 수도 있고, 아니면 좀 EKG 상에서는 뭐 사이너스 탑키만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때에 따라서는 모든 리드 S 엘리베이션을 확인할 수도 있겠고요. 좀 더 정확도가 높은 방법은 이제 에코카디오그램을 통해 가지고 4챔버 그 다일레이션, 그다음에 뭐 LVF 떨어지는 걸 확인, 뭐 이런 것들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MRI는 이제 그 Late Enhancement of Epicardium 뭐 이런 것들이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역시 바이옵시인데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방법이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방법들을 다 써가지고도 제대로 안 되면 그때 해보는 거있고요. 이런 게 이제 국시나 CK에서 답으로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유의하실 거는요. 이게 심장 근육에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염증이 생기는 건데 그러면 이제 생각하기에는 심장 근육세포가 이제 죽고 손상을 입을 거니까 카디악 마포가 올라가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정상의 경우가 더 많다고 되어 있어요. 한 3분의 1 정도에서는 마커가 올라간다 그러네요. 그 다음에 사실 이제 이 프로그노시스도 이제 트로포닌이 올라가냐 마냐 하는 거랑은 별로 상관은 없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카디악 그 마커, 바이오 마커 이런 것들을 물론 검사는 하고 확인을 할 텐데요. 이게 올라가거나 말거나 하는 게 이제 마이오카다이티스의 진단이나 치료에 크게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치료는 어떻게 하냐면 주로 이제 서포티브 케어를 하는데 역시 다이렉틱스, 에이스 이니비터, 베타 블로커 이런 거를 사용해서 기본적으로 심장을 좀 쉬게 해주는 거고요. 만약에 심장이 너무 안 뛴다면 그때는 이제 이노트로픽스 좀 쓸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심장이 이게 축 처지면서 에르드미아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temporary ventricular assist device, temporary pacemaker 이런 시술을 이제 필요할 수도 있겠고요. 이런 거를 하는 경우는 결국은 얘가 이제 sudden cardiac death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ICU 모니터링을 잘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렇게 심근 질환을 전부 다뤄봤는데요. 오늘 한 내용들은 사실 이제 CK에서 여러 방식으로 물어볼 수 있는 문제라 가지고 조금 자세하게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국시에는 썩 그렇게 어렵게 물어보는 편은 아니고요. 문제 보고 진단하고 에티올로지 추측할 수 있는 정도면 충분해요. 치료도 잘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렵진 않으니까 복습 간단하게 하시고요. 문제 풀어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한 절반 정도 한 것 같은데요. 그럼 오늘 여기 정도에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심막 질환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